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매물이 쏟아지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18-8561번, 02-211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또 꽃샘추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죠. 자, 이번 주부터는 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봄 날씨에 부동산 시그널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수요일은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5개 권역을 큼직큼직하게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초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좀 자세하게 25개의 자치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 동남권이죠. 그 동남권 중에서도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서초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총 그 4개의 생활권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 생활권은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동남권은 지역 자산 연계를 통한 국제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부동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서초구는 서울시 동남부에 위치해 남쪽은 과천시, 성남시 등 경기도와 마주하는 서울의 관문으로 서울 고속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인 강남에 속해 강남, 송파, 강동과 함께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과 기존 거주지 계획적 관리를 주제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서초구 방배동 지구 단위 계획, 서리풀 터널 개통, 서초 우면 R&CD 센터, 서초 롯데타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형 호재들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의 관문, 서초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서초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포 지역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방배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서초구 중에서도 이제 단독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던 지역이죠. 이 방배 지역 생활권, 그리고 새롭게 R&CD 조성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양재 지역 생활권과 서초 지역 생활권, 이 4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지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강남 도심이라는 거대한 도심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포와 방배 지구중심, 그리고 매원 지구중심의 지구중심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서남권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당 이수의 광역중심을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초구 지역 중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곳이 한 4군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방배 지역 생활권 중에 이 방배 재건축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눈여겨보셔도 좋고,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다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재 우면 R&CD 특구입니다. 이 양재 우면 같은 경우는요, 양재동 일대와 이 개포동 일대 굉장히 넓은 부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약 100여 개 업체가 이곳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젊은 연구단지 위주로 또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거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반포 아파트 재건축 시장입니다. 서초구가 가장 큰 신혼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한강 뷰와 더불어서 그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 가격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재건축 사업을 또 눈여겨보신다면 자기 자금 여력에 맞게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업무단지의 개발이 되겠죠. 이 서초동부터 시작을 하죠. 테헤란로가 이 서초역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역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테헤란로 개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강남역 일대 개발 사업 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수요들이 몰려들면 어느 지역으로 수요에 의한 부동산이 가치 상승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또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확실하게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자치구별로 이제 첫 번째로 만나본 지역 서초구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동남권의 개발의 중심지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서초구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오픈 채팅방에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님께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강의 이후에는 또 1대1로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꼭 체크해 두시죠.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어서 그런지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요,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임원 3구역하고 네. 헬리오시티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해서요. 이문 그 휘경 뉴타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3구역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요. 네네. 알겠습니다. 헬리오시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휘경 뉴타운 3구역과 헬리오시티 둘 중에 한 곳을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한번 이사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지금 아니에요. 투자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거주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거주도 할 수 있고. 네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휘경 3구역하고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휘경 같은 경우는 완전 재개발 쪽인 거고, 네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생활권은 어느 쪽이세요? 전 여기 마곡 쪽이요. 마포? 네네. 네네. 그러면 송파 헬리오시티는 몇 평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30평대요. 30평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도를 한번 살펴서 그 유문 네네. 휘경 뉴타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곳이죠, 그죠? 이문 뉴타운이 지금 그 주변에 이제 대학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최대 개발 호재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일 거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중에서도 서울권에서 제일 저렴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 이문 휘경 뉴타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네네.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네. 어디서 시공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 이 휘경 3구역 같은 경우가 자이에서 시공을 하죠, 그죠? 1670세대 정도, 1700세대 정도 되겠구나. 1700세대 정도 되고 현재 관리처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조합원 전매가 허용이 되는 단지예요. 지금 투자를 해서 향후에 매도를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은 단지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오로지 투자 목적만 가지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문 휘경 뉴타운이 단지가 다 형성이 되고 나면 한 13,000세대의 대단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요. 휘경 1구역, 휘경 2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문 1구역과 3구역, 4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 이런 식으로 개발이 다 진행이 되면 한 13,00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에 한 4, 5년 정도 후에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이 휘경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송파 헬리오시티를 한번 살펴드리게 되면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그죠? 네네. 워낙에 대단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떨어뜨리면서 매매가도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력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이문 뉴타운과 송파 헬리오시티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 그 미래 가치가 확실히 좋은 곳은 송파 헬리오시티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지금 새 아파트고 지금 현재는 잠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송파 역세권 쪽으로 그 중심이 조금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그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바로 헬리오시티예요. 그죠?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헬리오시티로 실입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오로지 투자 목적만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문 그 휘경 3구역도 사실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투자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힘은 휘경 뉴타운과 또 송파 헬리오시티 두 곳을 놓고 고민 중이셨는데요. 워낙 두 곳이 성격도 좀 다르고요. 또 투자금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송파 쪽이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네. 위례 신도시의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하고요. 네. 미사강변 신도시의 신안 인스빌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는데 네네. 신안 인스빌은 지금 아직 미등기 상태고 그냥 3월 8일 날 전세 세입자만 입주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해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네. 임대 사업자를 내서라도 좋다면은 장기 보유해도 괜찮은지, 네네. 매도를 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1인 2주택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성남 위례 신도시 그린파크 푸르지오와 또 미사 강변 신도시에 있는 신안 인스빌 두 곳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 곳 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지 아니면 둘 중에 한 곳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례 신도시는 지금 분양을 받으셔서 사실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미분양 난 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미분양이 났었던 아파트니까, 그죠? 네네네. 네, 분양을 그래서, 받으셨고,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최초 계약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분양권을 구입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 최초 분양권을 계약 산 날짜가 거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네, 분양권을 산 거예요, 그게. 그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 날짜가 언제죠? 최초 권리 승계일이 계약일이 네. 제 이름으로 계약일이 17년 9월 6일이고요. 9월 6일. 그러면 9월 6일 날 권리 의무 승계를 했지만 그 전에 계약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최초 계약자가 계약한 거는 16년 7월 27일. 아니요. 그날 그럼 일시불로 잔금 주고 바로 권리 의무 승계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럼 9월 6일 날이 최초 계약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계약일자, 승계일자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안 인스빌은 이제 입주 시기에 전세입자가 지금 입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3월 8일 날 입주를 일단 했어요. 그러면 잔금 완납이 되셨겠네요. 3월 8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네. 예. 그럼 3월 8일 날 취득이 되신 거고요. 그죠? 네네. 자, 그럼 아직 이제 지도를 등기는 보면서 안 설명을 하고.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보시면 위례 신도시 지금 그린파크 프로지오가 위례에서도 가장 좀 중대형이 되어 있으면서 또 환경이 좀 좋은 곳이네요. 그죠? 그래요? 네. 예. 근데 위례파크 신도시 같은 경우 위례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파권역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래서 이 위례 신도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분양을 받았던 만큼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미분양도 나고 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입지적인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 위례 신도시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금 분양 받으셨을 때보다 지금 그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차익 자체가. 그죠? 네. 근데 신도시의 특성상 처음에 기반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가 굉장히 좀 거주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거 거주는 하셨었어요, 여기에? 거기에 한 5, 6개월 했다가 전세 났어요. 5, 6개월 하시다가 전세 놓으신 이유가 살기가 조금 불편하셨었죠?
아니 뭐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신도시가 처음에 기반 시설이 조금 열악해졌던 게 기반 시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체 위례 신도시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좋아질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는 교통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례 신사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좋아질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도 차익이에요. 그죠? 네네. 양도 차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네. 이 지금 제가 먼저 띄워놨는데 이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네네. 신안 인수비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미사 강변 신도시의 특징은 자 강동권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리적으로 경기도지만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곳이 하남 미사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5호선 공사하고 있죠. 5호선이. 네네. 그죠? 네. 5호선 공사가 조금 늦어졌다라 그래요. 엊그저께도 발표한 거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께 또 그 좀 공사 기간이 늦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지만 5호선 예정이 되어 있고 또 9호선이 또 연장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강동에 어무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고덕과 상일동, 그죠? 이 상일동과 고덕과의 접근 거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남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례와 강변 같은 경우 조금 괜찮은 곳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미래 전망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세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위례 같은 경우를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위례 차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안 인스빌이라는 그 아파트 취득한 게 지금 2019년 3월 취득을 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부터 3년 안에 지금 최초의 계약 날짜가 2017년 9월 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계약한 날짜가. 그렇죠? 그러면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3년입니다. 그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2022년 3월 안에 이 위례 신도시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 2년 동안 살질 않았어도. 안 왔어도 괜찮습니다. 자, 네. 여기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은 언제냐면요. 네. 2017년 8월 2일입니다. 이때부터 이 이후에 취득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위례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전에만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가 될 수 있고요. 자, 위례를 매도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럼 하남이 하나 남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남을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취득을 어머니께서 2017년 9월 6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럼 8월 2일 이후에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안 미사는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지금 취득을 하셨다라면 2년 거주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차이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하남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위례 매도하시고 하남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2년 거주하시고요. 지금 전세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다음이면 또 5호선도 개통이 될 거예요. 그죠? 5호선이 아직 좀 멀지 않았나요?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이 되는 이 미사역에서 이 풍산역까지 아마 개통이 될 건데 그건 1단계로 2020년도 하반기 정도 지금 조금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주셨으니까 전세 만료가 2021년도잖아요. 네네. 예, 그럼 그 시점에서 전세 끝나고 한번 들어가셔서 2년 거주 요건 채우세요. 그럼 또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낼 필요가 없겠네요. 굳이 임대사업자 그렇죠? 내실 필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금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좀 드렸어요. 둘 다 위례 신도시나 또 미사 강변 신도시 모두 신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요. 세금적인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미사 쪽에 조금 더 거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로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기 삼양동이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거기서 삼양이요? 네네, 삼양역. 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797의 1번지요. 동은요? 그냥 미아동? 저기 올 상가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역 근처에 있는 상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소는 미아동 797-1번지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상가는 아무래도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쪽의 네네. 향후 전망 한번 이사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삼양역 쪽에 예. 아, 예. 진짜 문의를 먼저. 미아동에 드리고서- 상가를 사셨어요, 그죠? 네네. 상가 사신 지는 오래됐어요?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적정한 해야 되는 가격에 거. 사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사셨으면 잘 사신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모르죠 가격을. 그쵸, 그쵸. 근데 적당한- 지금 뭐라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는, 그리고 올 상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상가는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 미아 삼성레미안 1차 아파트 바로 상가네요? 바로 삼양역이던데 삼양역 앞이. 아, 삼양역. 여기 삼양역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삼양역이 그 중전철이 아니고 경전철이잖아요, 네네. 위신설선. 경전철. 네네. 한 1년 반 전인가 지금 개통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개통을 하고 지금 우이 경전철 자체가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경전철이에요, 그죠? 네네. 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강북구 지역이 교통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교통 여건을 굉장히 개선을 시켰던 게 이 우이 신설선이 이 교통 여건을 굉장히 개선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네. 굉장히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변 부동산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출퇴근 예.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 이외 시간에는 사실은 이 이용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예. 그 이유가 네. 이 우이 신설선이 주요 업무 타운을 향한 노선이 아니고 이 그냥 교통이 열악한 강북 지역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노선인들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또 지켜봐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여기는 네. 이 상가의 중요한 부분이 네. 이 미아 삼성 레미안 아파트 한 300세대 정도 되죠. 네. 그 옆에 자이가 또 발전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자이 아파트 미아 3구역 네. 주택 재개발이잖아요. 네네. 이 주택 재개발이 이 상가에 굉장히 변수를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미아 3구역이 네. 관리처분 단계 2주 단계잖아요. 예예. 좀 그 상가 괜찮아요? 공실 없어요? 공실 없어요. 아, 공실 없어. 공실 없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현재 아, 있었던 수요 한 500여 세대 수가 있는데 이 세대가 전부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향후 네. 4년 후에 이곳에 그렇죠.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아, 그래서 아마 3개월 전에 구입을 하셨으면 이 영향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4년 후에는 이 가격으로 절대 못 사요. 4년 후에는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걸 알아봤어요. 예예. 4년 후에 여기는 한 1000세대, 1300세대의 아파트가 이곳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예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롯데마트가 앞에 있어요. 그죠? 네네. 이 롯데마트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그래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자이가 들어오게 되는 4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도 높일 수도 있으면서 상가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아유 예. 잘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수익률은 그닥 높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죠? 현상. 예, 예. 그렇지만 자기가 입주를 하고 나면 수익률은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예. 계속 잘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아파트들이 자꾸만 저기서 근로 해야 될 걸 그랬나 하고. 네네.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를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당장은 주위의 여러 영향들 때문에 수익이 높지 않지만 후회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또 존재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12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가양 3단지 강변 아파트 그리고 염창동의 보람 더 하임 1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람 더 하임을 준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둘 다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두 곳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둘 다 끌고 갈지 아니면 한 곳을 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둘 다 매도를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하나를 그 임대 등록할지 요거를 따져보는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좀 봐야 됩니다. 이 문자 내용만 가지고는 뭐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 보유 기간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비과세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가양 아파트하고 그리고 보람 아파트가 둘 다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또 9호선 라인에 그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염창동이나 가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팔거나 이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양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임대 등록 하실 필요 없이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개가 다 그 일시적인 이주택 기간이나 이런 혜택 부분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세택을 하시는 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이제 아파트에 급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거주주택 비과세, 그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그 거주주택 비과세 등을 활용을 해서 세테크를 하시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일시적인 이주택 기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하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고 거주주택 비과세 여건을 채우시는 그런 그 세테크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향후 투자 전략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더 자세한 상담은요, 더 많은 정보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요, 저희에게 나중에 또 전화를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1대1로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또 이사님께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께 직접 세미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내일 모레고요. 합정역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주제도 뭐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침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사실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좀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참여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용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또 이곳에서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요즘 용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의 상담 오는 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용산권역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신축 주택을 한 1억 원대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권은 숙대 입구역하고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바로 옆에 이제 숙대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대지 지분은 16.51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리형 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공은 5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 되겠고요. 총 매매 금액이 3억 2,500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그리고 가격까지 착한 투자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호재들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네,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대규모의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 용산이잖아요. 국제업무단지나 민족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어느 지역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숙명여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 여건이 사실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숙명여대 인근 같은 경우는요, 숙대 대학생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숙대 입구역하고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효창공원역에서도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들이 바로 운행들을 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은 좀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숙명여대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이라든지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 이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 때문에 그 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주거단지의 개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낙후된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의 동의가 뭐 60% 이상 얻어져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용산 개발의 특성상 좀 대규모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청파동이 개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의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입지적인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는 용산권의 개발 호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이 되겠죠. 자, 여의도공원만한 그런 공원이 하나 그 서울의 심장부에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또 남산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남산과 또 녹지로 해서 거대한 녹지 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유치를 하고 있죠. 뉴욕에. 근데 그 지역과 같은 대형 공원이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이제 서울의 중심에 공원, 대규모의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업무단지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용산역 주변에 용산역 일대 지금 용산역 일대, 한강로죠. 한강로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업 사옥들이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개발 호재,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정비창구지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단지 조성 사업이 될 것입니다. 된다 말은 있었는데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정도 가격으로는 솔직히 잡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 교통 연장이 호재입니다. 이 신분당선이 지금 강남까지밖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 이 용산까지의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인데 그렇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을 약 10분대로 단축이 되는 거죠. 약 10분대로 강남과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만큼 그 쌍두마차, 강남과 용산이 쌍두마차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신분당선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개발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저는 그 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가장 부러운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공원과 함께 남산까지 같이 있어서 요새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나무라든지 또 풀이 많은 쪽에 함께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건물입니다. 가격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층, 한 개 층은 이제 필로티로 된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까지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총 5층입니다. 5층 중에 5층인데 또 다락방이 별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락방 포함해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는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개발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대학생이라는 확실한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큰 특징이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용산권의 투룸 가격이 3억 2천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거의 4억 원대 플러스 호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용산권 투룸인데요. 지금 3억 2,500만 원의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1억 500만 원, 1억대 투자 가능한 마지막 물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접근해 보신다면 뭐 한 2천에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전세 투자를 하셔서 향후 차익을 기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면요. 자, 용산은 개발이란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용산 개발은 확실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개발과 용산 개발 동시에 누려볼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숙대에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올해 7월에 만나볼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준비해 오셨거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심권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에 위치하고는 한양도성이죠. 한양도성에 있는 중구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도심의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청구역 5호선과 6호선이죠. 5분 거리. 또 3호선과 6호선 약수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78제곱미터의 대지 지분과 39.66제곱미터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 물건은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달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청구역과 약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 하면요, 일자리 그리고 배후 수요들도 풍부해서요,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중구 신당동의 입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동대문이라는 대형 상권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동대문 상권이라는 대형 상권이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상권과의 접근성이 한 15분 정도, 도보거리입니다. 도보거리로 한 15분 정도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대형 상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곳에는 상권뿐만이 아니고요. 문화시설, 이런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대문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무려 약 15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동대문에는 24시간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주거지를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완벽한 배우지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구 신당동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심의 교통의 요충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5호선과 6호선 청구역 그리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또 3호선 동대 입구역에 이 세 가지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노선, 무려 3개의 노선을 5분대 이내로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선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도심권, 업무타운으로 향한 노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5호선은 뭐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3호선은 또 강남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노선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으로 향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요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주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거지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의 중구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붉게 표시가 되는 상업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와 상업지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 주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약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주거 비율을 갖추고 있는데 그 주거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 또한 갖추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개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신당 약수 간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도심의 노후된 도심의 개발 그리고 중구 신당동 이 주변 지역에 또 낡은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한 가치 상승이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동대문 개발의 가치를 동대문 개발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대문 상권과의 접근성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은요.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훈련원 공원이나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도 패션 단지로 개발이 될 거고요. 이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도 도심 공항 터미널을 비롯한 패션 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이 DDP와 연결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대문 개발의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곳이 이 중구 신당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의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요.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하거든요. 자,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가격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다세대 주택, 한계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본 물건 시공하는 시공사가 굉장히 탄탄한 중견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 관리, AS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풀 옵션 적용돼 있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CCTV 등 완벽한 보안 시스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1층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매매 금액이 3억 900만 원입니다. 층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계약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해드린 물건 같은 경우는 3억 90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최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5천만 원대 투자 금액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월세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수요, 대학생들의 수요, 직장인들의 수요, 이런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월 3천에 90만 원 정도 최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억 5천 9백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해서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와 강의 그리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됩니다. 합정의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